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화웨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화웨이에서 메이트 60 프로라고 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진짜 세간이 한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기사이기도 해요. 왜냐면 휴대폰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냥 휴대폰 만들었던 IT 회사 화웨이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웨이를 둘러싼 내막을 자세하게 안다면 이번 메이트 60 프로 출시가 갖는 의미가 화웨이에게도 그리고 세계인들에게도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화웨이는 푸젠 진화 이후에 미국의 전격적인 제재로 인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푸젠 진화라고 하는 기업은 중국의 디램 회사인데요. 마이크론의 디램 설계도를 훔치다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규제 철퇴를 맞아서 문을 닫아버렸죠. 망했습니다.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화웨이는 처음에는 미국 정보 당국의 갖가지 IT 디바이스와 5G 기지국 설비 등등 주요 제품군의 스파이웨어, 즉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칩들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재의 물망에 올랐던 기업이에요.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던 기업입니다. 한때는 출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를 코앞까지 위협했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첨단칩, 7나노 이하의 첨단칩 공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파생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들의 공급도 끊어지게 돼요. 사실 화웨이는 자사 내에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팹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실리콘에서 화웨이 휴대폰에 쓰일 기린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칩셋을 설계를 하면 이를 TSMC에서 생산하는 구조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화웨이로 들어가는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과를 시켰죠. 그러면서 화웨이는 자사의 프리미엄 AP를 생산할 파운드리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첨단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에 처한 화웨이는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화웨이는 스마트폰 사업을 완벽하게 접은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SMIC였어요.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파운드리 전체 점유율에서 4.5에서 5%대를 오락가락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SMIC는 첨단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는 아닙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SMIC의 2020년도까지의 매출 구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이 매출 구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주 수입원이 어디죠? 0.18 마이크로미터대입니다. 나노대도 아니고 마이크로미터대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칩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포지션으로 들어갔을 때의 주력 사업은 65에서 40나노대입니다. SMIC의 최선단 공정은 14나노와 28나노까지가 최선단이었어요. 그 최선단인 14나노와 28나노는 그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는 있긴 했지만 2020년대를 보면은 전체 매출의 14.6%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나노대의 숫자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화웨이 입장에서는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14나노라도 SMIC가 생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화웨이는 SMIC의 14나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너라고 하는 보급형 스마트폰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리고 SMIC가 기술을 고도화시키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화웨이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미국이 SMIC까지 제재기업 명단에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SMIC가 받은 제재는 7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에 대한 공급 차단이었습니다. 이제
14나노를 지나서 7나노 선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EUV 노광 장비 획득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SMIC가. 그런데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SMIC가 하기 시작한 일이 뭐냐? TSMC 출신의 인재를 영입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TSMC에서는 EUV 노광 장비 없이도 7나노를 구현했던 전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7나노 선단으로 들어가야겠으니까 EUV가 막혔어? 그러면은 기존에 쓰던 DUV 장비로 들어갈게 라고 하는 기조를 정하고 TSMC의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중국의 7나노 도전기가 계속되니까 미국에서는 DUV 장비도 막아달라라고 ASML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ASML이 이를 수락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자국 외 기업으로 들어오는 장비 외에는 첨단 7나노를 돌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SMIC의 전략이 좀 주요했던 것일까요? SMIC가 2022년 8월에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오피셜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 SMIC 7나노가 적용된 반도체의 단면도가 공개되기에 이르러요. 그러면서 SMIC의 7나노 성공이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드디어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SMIC의 7나노 2세대 공정이 적용된 칩셋이 탑재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어떻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규제를 강력하게 받고 있었던 SMIC가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부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더 의문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중국에는 7나노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도 못 들어가지만 7나노를 설계하기 위한 EDA 툴도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것도 막았거든요.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세계에서 점유율을 6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 2위 회사가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회사들한테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EDA 툴은 중국에 제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마저도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를 뚫고서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생산까지 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중국이라서 칭찬해주기는 좀 못하긴 하지만 잘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물론 생산 라인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번 깎아내면 7나노 구현이 가능합니다.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 제조 기법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면 제조 단가와 제조 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은 있지만 어찌됐든 7나노를 구현해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는 좀 다르잖아요. EDA2를 미국에서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7나노를 설계할 수 있는 EDA2를 자체 개발을 해서 설계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SMIC의 7나노 구현 성공보다 더 충격적인 게 이 기사예요.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7나노 자급자족의 기반을 마련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골 때린 기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이제까지 변죽만 신나게 때리고 효과는 아예 없었던 거 아닐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이 7나노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왜냐면 최선단 공정, 그러니까 첨단 공정으로 넘어가는 길목을 7나노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추격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려한 미국에서는 7나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자라고 하는 주의였거든요. 어찌됐든 중국 반도체 제조업이 7나노에 진입을 한다는 것은 곧 후속 공정을 굉장히 발빠르게 추진함을 통해서 첨단 칩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는 곧 미국의 반도체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중국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미국 반도체 기업 거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까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한 머신러닝의 수준을 벗어나서 이젠 딥러닝의 경지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생성형 AI예요. 챗 GPT.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사회가 인공지능의 시대로 나아가면서 어느 회사가 어떤 칩을 사용하는가가 초미의 화두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공정에서 제조된 더 성능이 좋은 AI 가속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 회사들이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는 단순히 산업의 쌀이 아니라 전략물자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이 7나노 이하 첨단 칩의 생산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곧 중국이 안보적으로 미국의 아래로 종속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점이 미국에게는 크나큰 메리트였고 중국에게는 굉장히 위험 요소였다라는 거죠. G2가 되어서 미국의 아석에 도전하겠다라고 설레발을 치는 중국한테 너네는 아직 우리한테 안 돼 라고 코웃음을 칠 수 있었던 이유, 미국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첨단 반도체 시장을 미국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SMIC가 그리고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이 미국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7나노 칩을 설계해버리고 제조까지 해내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SMIC는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EUV 장비를 구하는 데 성공한 걸까요?